4장 3절 그래프의 모양을 말해주는 도함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배웠던 첫 번째 시간에서는 일개 도함수에 대한 정보로부터 f에 대한 정보를 얻는 방법을 배웠었습니다. 즉 f'이 양이면 f는 증감수, f'이 음이면 f는 감수함수라는 것을 배웠었고요. 이와 같이 f'의 부호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극값을 판정할 수 있는 일개도함수 판정법이 있다는 것을 배웠었습니다. 즉 함수 fx가 정형 안에 있는 모든 점에서 미분이 다 가능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특정한 점을 통과하기 전후가 f'의 부호가 바뀌었을 경우를 보겠습니다. 즉 f'의 부호가 양에서 음으로 바뀌면 바로 그 특정한 점에서 우리는 극대값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반대로 f'의 부호가 특정한 점을 통과하기 전후가 음에서 양으로 바뀌게 되면은 그때는 극소값을 갖는다는 것을 배웠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일개도함수의 부호의 변화를 통해서 f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살펴본 것이 앞전에 배웠던 주제였다면 이제 이 시간에는 이개도함수에 대한 것을 통해서 함수 f에 대한 정보를 얻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는 위로 오목, 아래로 오목이라는 용어부터 공부하려고 하는데요. 자, 위로 오목이란 말, 아래로 오목이란 말은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지를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좌표 평면 위에서 우리는 어떤 곡선이 다음같이 주어져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볼게요. 자, 함수 fx가 이렇게 파란색 형태의 곡선으로 표시되어 있다고 봤을 때 이 함수가 정의되는 정의역 범위 안에서 우리는 임의 지점에서 우리가 접선을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접선을 그었을 때 이런 식으로, 여기서 접선을 그었을 때 이렇게, 여기서 접선을 그었을 때 이렇게 됐죠. 자, 근데 여기 잘 들여다보면 이 그래프는 곡선 fx가 임의 점에서, 정역 안에 있는 임의 점에서의 접선, 다시 말해서 임의 점에서의 도함수를 계산했을 때 그 점이 바로 접선, 그 각각의 점에서는 접선의 기울기잖아요. 항상 접선보다 곡선이 위에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접선을 기준으로 해서 곡선이 위에 있기 때문에 위로라는 말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양이 오목하게 생겼죠. 그래서 위로 오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접선보다 곡선이 위에 있을 때는 위로 오목이다 라고 표현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그래프를 다르게 그려볼까요? 이번엔 이렇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fx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이제 이 곡선 위에 있는 임의 점을 생각을 하고 각각의 점에서 접선을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접선을 그어보니까 이렇게 됐네요. 자,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와는 반대로 나타나네요. 접선보다 항상 곡선이 아래쪽에 있군요. 접선을 어느 위치에서 접선을 긋든 간에 항상 곡선이 아래로 놓이기 때문에 이 곡선을 우리는 뭐라 얘기할 것이냐면 아래로 오목하게 생겼다는 뜻에서 아래로 오목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위로 오목이란 단어와 아래로 오목이란 단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접선 위쪽에 있으니까 위로, 접선 아래쪽에 있으니까 아래로, 모양이 오목하다는 뜻에서 각각 위로 오목, 아래로 오목이란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근데 어떤 책에서는 저자가 위로 오목이란 단어와 동일한 의미로서 다음같이 볼록이란 단어를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이럴 때는 볼록이란 단어를 사용하게 될 때는 말을 바꿔서 위로 볼록이라 말하지 않고 그때는 아래로 볼록이다라고 단어를 바꿔서 표시합니다. 위로 오목이란 말이나 아래로 볼록이란 말은 같은 말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서는 스튜어트가 위로 오목, 아래로 오목, 오목이란 단어를 써서 표시하고 있는데 또 다른 책에서는 저자가 오목이란 단어보다는 볼록이란 단어를 또 선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위로 반대로 아래로 바꿔놓고요. 오목이란 말을 반대로 볼록이라는 말로 바꿔놓은 것뿐입니다. 얘도 그럼 같은 논리로 아래로 오목이라는 이 말은 위로 볼록이라는 말로 바꿔서 써도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책마다 또 저자마다 용어를 서로 다르게 쓰고 있습니다만 같은 의미로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렇게 위로 오목이란 말, 아래로 오목이란 말을 정했는데요. 어렵지 않죠? 접선보다 곡선이 항상 위에 있으면 위로 오목, 접선보다 곡선이 아래쪽에 있으면 항상 아래로 오목이란 말을 사용하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리고 지금 그렸던 이 그림은 교재에도 그래프가 그려져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다음 같은 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빨간색 접선의 기울기의 변화를 각각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의 값을 수치화시켜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만약에 여기가 0.2, 그 다음에 여기가 만약에 0.5, 여기가 만약에 1.3 이런 식으로 그냥 임의대로 숫자를 넣은 것 뿐이에요. 이제 기울어진 정도가 가파르잖아요.
가파르기 때문에 접선의 기울기가 x가 증가할 때마다 접선의 기울기가 자꾸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위로 오목이라는 그래프는 F'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F'X가 증가합니다라는 얘기예요. 이 말 이해됐죠? 기울어진 정도를 잘 보면 위로 오목일 때는 항상 F'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이번에는 아래로 오목일 때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이제 얘도 마찬가지로 수치화시켜서 한번 볼게요. 자, 이 값이 만약에 1.3이었다라 볼게요. 그냥 0.5, 이거 그냥 임의대로 놓은 숫자에 불과해요. 이번에는 여기서 보세요. 접선의 기울기가 어떻게 돼요? F'이 이 그래프는 아래로 오목인 그래프는 F'X가 값이 자꾸 X값이 커질 때마다 1.3, 0.5, 0.1로 줄어들고 있죠. 얘가 감소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F'이 증가, F'이 감소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었는데요. 우리 앞 시간에 배웠던 일계도함수 판정법을 잘 살펴볼까요? 일계도함수 판정법에서 그러니까 일계도함수 판정법이 아니라 그러니까 F'의 부가 양이냐 음이냐를 갖고 F가 증가냐 감소냐를 공부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앞 시간에 배웠던 것을 여기다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F'이 양수이면 F는 분명히 증가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F'이 0보다 작으면 F는 감소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 명제에 여기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즉 F가 증감시면 F'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F가 감소라면 F'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즉 왼쪽에서 오른쪽 가는 건 참인데 오른쪽에서 왼쪽 가는 것은 등호가 들어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다음 같은 것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우리는 편의상 가정을 해볼게요. 즉 뭐냐면 F'이 0이 되는 건 없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F'이 0이 되지는 않는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니까 F'이 0이 되는 것은 없다라고 본다면은 즉 수평 접선이 나오는 것은 이제 우리가 고려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0.2, 0.5, 1.3처럼 이렇게 항상 양이 나오는 값 안에서만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만약에 F'이 0이 나오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면은 말을 거꾸로 해도 성립합니다. 그 조건이 있을 때만 가는 얘기예요. F가 증감수이면 F'이 0이 되는 점이 없었다면 F'이 양이 되는 게 맞고요. 또한 F가 감소함수라면은 F'이 0이 되는 점이 없다면 F'이 0보다 작아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사실에 착안을 해서 그럼 우리는 뭘 생각할 것이냐면 다음 같은 것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 사이의 관계를 잘 관찰해 본다면은 그럼 F2'X가 만약에 양수라고 가정해 볼까요? 그대로 이렇게 비교를 해 볼게요. 그럼 얘하고 얘 사이의 관계를 보세요. 미분하기 전에 있는 함수죠. 그럼 이 함수의 미분하기 전에 있는 함수는 F'이죠. 그럼 F'이 어떻게 돼요? 증가라고 말을 할 수 있겠군요. F2'이 양이면 F'은 증가하겠구나 하는 것을 앞 시간에 배웠던 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증가 감소 테스트였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이용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만약에 F2'이 0보다 작더라. 그러면 미분하기 전에 있는 함수는 F'X는 분명히 감소함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똑같이 쓸까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2'이 양수이면 F'은 증가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왼쪽 그림, 즉 위로 오목인 그래프는 분명히 F'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는 이 F2'의 부호를 생각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하나하나 우리가 유추를 해보니까 F2'은 양수가 돼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F'이 증가가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오른쪽 그림은 F'이 감소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F2'의 부 입장에서는 0보다 작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논리적으로 하나하나 따져볼게요. F2'이 만약에 양수가 된다면 F'은 증가하는 함수라는 것을 우리가 앞서 배웠던 것처럼 증가 감소 판정법으로부터 얻을 수 있었고요. 두 번 미분한 게 양수면 미분하기 전에 있던 함수 F'은 증가입니다. F'이 증가라는 얘기는 이렇게 커질 수밖에 없고 접선의 기울기가 X가 증가할 때마다 급격하게 커져야 되는데요. 그러면 항상 이렇게 곡선은 위로 오목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은 논리로 F2'이 0보다 작으면 미분하기 전에 있는 함수 F'은 감소일 수밖에 없고요. 접선의 기울기가 자꾸 가면서 감소한다는 얘기는 그래프 자체가 아래로 오목일 때밖에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위로 오목과 아래로 오목이라는 이런 오목성을 조사할 때 이계도 함수를 이용해서 판정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2'이 양이면 위로 오목, 2'이 음이면 아래로 오목이라는 것을 알게 됐는데요. 자, 이것을 요약해 놓은 것이 바로 교재에 나와 있는 오목성 판정법입니다. 정형 안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F2'이 양이면 F의 그래프는 위로 오목일 수밖에 없다는 거 논리적으로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F2'이 음이면 정형 안에 있는 모든 점에서 F2'이 음이면 당연히 그래프는 아래로 오목일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얘기예요. 2'이 양이면 위로 오목이고 2'이 음이면 아래로 오목입니다라는 얘기예요. 이 말 이해됐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용어들을 앞으로도 자주 사용할 테니까요. 잘 알고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오목성 판정법을 적절하게 잘 활용하면 극대극소를 판정하는 또 다른 판정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이 오목성 판정법을 우리가 배웠는데요. 우리 예문을 통해서 그래프가 위로 오목이 되는 구간, 아래로 오목이 되는 구간이 어디서 나타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교재 예제 4번은요. 다음 같은 도표가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 세로축은 꿀벌의 개수를 나타내고요. 그리고 가로축은 시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단위는 주가 됐고 여기에는 천 마리가 단위가 됐어요. 자, 그래서 여기 그래프가 보면은 그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꿀벌의 개체수가 점차 증가하고 급격하게 증가하다가 어느 시점에 있어서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8주가 지날 때는 개체수가 거의 이 정도까지 와 있겠군요. 그래서 약 8만 마리는 좀 안 되겠네요. 이 그래프만 놓고 본다면 8만 마리는 좀 안 되지만 18주 정도가 지나면 개체수가 엄청 많이 늘어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잘 보면은 대략 요 정도 어딘가에서 요 정도로 잡아볼게요. 이 그래프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위로 오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12주가 지나서는 대략 그래프 윤곽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아래로 오목이 됩니다는 얘기예요. 자, 이때 개체수가 가장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는 개체수의 증가율이 최대가 되는 주는 몇 주가 됩니까? 라고 한다면 바로 여기에요. 왜냐하면 접선의 기울기가 가장 급격하게 증가하다가 여기를 정점으로 해서 그 다음부터는 완만하게 이제 감소하기 시작하잖아요. 개체수의 증가율이 급격하게 변하는 지점은 여기에요. 이 점을 우리는 뭐라 할 것이냐면, 자, 이거 보세요. 위로 오목이었다 아래로 오목으로 바뀌죠. 이런 점을 우리는 오목성이 바뀌는 지점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위로 오목이었다 아래로 오목으로 바뀌는 이런 점을 우리는 변곡점이라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변곡점은 지금 구두로 설명한 것처럼 변화율이 최대가 되는 지점이에요. 아시겠죠? 급격하게 변화가 되는 그런 지점이 바로 여기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이렇게 우리는 위로 오목과 아래로 오목이 되는 구간은 어디쯤인지를 대략적으로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양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여기서는 F'이 증가하고 여기 지나서는 F'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앞서 설명한 것처럼 여기서는 F2'이 양수, 여기는 F2'이 음수가 됩니다. 이해됐죠? 자, 이제 우리는 조금 전에 용어를 약속했었던 것처럼 변곡점이라는 용어를 정의하도록 하지요. 이 변곡점은 어느 특정한 점을 지나면서 오목성이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즉 위로 오목이었다 아래로 오목으로 바뀌거나 또는 반대로 아래로 오목이었다가 위로 오목으로 바뀌게 된다면 그런 점은 뭔가 변화가 있던 점이라는 뜻에서 우리가 변곡점이라고 번역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변곡점이란 말 어렵지 않죠? 자, 그래프를 그려보면 변곡점이 어디서 생기는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여기가 변곡점이고요. 또 이렇게 될 때요. 이렇게 될 때도 여기가 변곡점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변곡점이란 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려고 합니다. 이러이러한 조건을 이용해서 그래프의 개형을 그려보자는 것이 우리의 생각인데요. 보다시피 1개 도함수에 대한 정보와 2개 도함수에 대한 정보를 통해서 또한 F에 대한 정보도 알고 있네요. 자, 이런 세 가지 조건을 통해서 이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그려봅시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는 오늘날 보통 컴퓨터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립니다. 그러나 때에 따라서 우리는 컴퓨터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것만으로도 그래프의 개형을 그릴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그려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학교 시험에서도 가끔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보시오라고도 나오기도 하는데요. 그래프를 그린다는 것은 미분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고 있을 때만 가능한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 그래프의 개형을 컴퓨터의 도움을 받지 않고 그린다는 얘기는 매우 어려운 문제에 속합니다. 그냥 우리는 어떻게 해서 그래프의 개형을 그려나가는지를 하나하나 학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우리는 1보다 작은 x값에 대해서는 f'이 양이라는 것을 말해주네요. 자, 그러면 대략 여기가 1이었다고 볼게요. 자, 1보다 작을 때는 f'이 양이에요. 여기서는 f'이 양으로 되어 있고요. 1보다 큰 범위 안에서는 f'이 음이에요. 자, f'이 양이면 그래프가 증가를 해야 돼요. 이 범위 안에서는 그래프가 증가를 해야 되고 f'이 음이니까 1보다 큰 범위 안에서는 그래프가 감소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마이너스 2보다 작은 범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여기쯤 된다고 볼까요? 마이너스 2보다 작은 범위와 그리고 2보다 큰 범위예요. 자, 이 범위 안에서는 요 범위하고 요 범위 안에서는 F2'이 양입니다라는 얘기예요. F2' 양이라는 얘기는 아래로 볼록이라는 얘기예요. 자, 우리는 그러면 요 범위 안에서는 F'이 일단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범위에 해당되면서 마이너스 2보다 작은 범위에 해당되는 이쪽 범위 안에서는 그래프가 F' 양이니까 증가를 해야 되고요. 두 번 미분한 게 양이니까 위로 오목이 돼야 돼요. 위로 오목. 그래프가 요렇게 생겼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는 위로 오목이면서 증가가 돼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는 그 조건을 만족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하고 2 사이에서는 마이너스 2하고 2, 요 사이 안에서는 두 번 미분한 게 음수란 얘기니까 두 번 미분한 게 음수라면 F'라면 감소가 되고 그러면 아래로 오목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요 사이에서는 아래로 오목이에요. 아래로 오목이고 그 다음에 요 1보다 작을 때는 증가가 돼야 돼요. 근데 요 범위 안에서는요. 요 범위 안에서는 여기에서는 아래로 오목이 되면서 아래로 오목이고 그 다음에 여기 안에서는 F' 음수가 되니까 감소가 돼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2보다 클 때는 F2' 양수니까 역시 위로 오목이 돼야 돼요. 요 범위 안에서는 위로 오목이 되고요. F'이 음수니까 감소가 돼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번 조건을 마저 볼게요. x가 무한대로 할 때 함수 fx의 극한이 여기라는 얘기는 수평정근선이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즉, 이 값 자체가 y = 0이니까 x축이 수평정근선입니다. x축이 수평정근선이니까 극한이 0으로 간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할 때 수평정근선이 하나 더 있군요. 여기쯤에다 그려볼게요. 마이너스 2예요. 자,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면은 극한은 마이너스 2에 가까워지는데 위로 오목이면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나머지 정보는 전혀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특정한 값을 어디를 지나는지를 전혀 설명 안 해놨으니까 그래프의 윤곽을 대략적으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이너스 2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위로 오목하면서 증가하고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하면 이 마이너스 2에 가까워져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와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디를 지나는지는 뭐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아래로 오목해야 돼요.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아래로 오목하면서 증가를 해야 됩니다는 얘기니까 대략 뭐 이런 식으로 그려줘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1과 2 사이에서는 아래로 오목이면서 감소를 해야 돼요. 1과 2 사이에서는 아래로 오목이니까 이렇게 감소를 해야 돼요. 이해됐죠? 아래로 오목이면서 감소. 그리고 이제 얘는 위로 오목이면서 감소를 해야 되고 극한이 0으로 가야 되니까 대략 이렇게 그려집니다. 대략적으로 손을 그렸을 때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그래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물론 정확하게 어디를 지나는지는 다른 정보가 더 있어야만 구할 수 있는데요. 우리 이와 같이 1궤도 함수하고 2궤도 함수 그리고 극한 이런 성질만으로도 충분히 그래프가 대략 어떻게 그려질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좀 더 뒤에 가서 그래프의 개형을 그리는 좀 더 일반화된 방법을 로피탈 정리 단원 뒷부분에서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제 우리는 2궤도 함수 판정법이라 불려지는 중요한 판정법을 한번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이 2궤도 함수 판정법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앞에서 여기다 썼던 걸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자, F2'이 양이면 F'은 증가가 되고 그래서 위로 오목이었죠. 또한 F2'이 음수면 미분하기 전에 있었던 F'은 당연히 감소함수가 되고 F'의 감소란 얘기는 이렇게 아래로 오목인 그래프라는 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다음 같은 것을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어느 한 점에서 두 번 미분한 게 양이더라. 두 번 미분한 게 양이라면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은 위로 오목이란 얘기예요. 그 지점에서 그래프는 분명히 접선 위쪽에 그려져야 된다는 얘기고요. 같은 C에 대해서 F'이 0이다 라는 얘기는 수평접선을 갖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x = C란 점에서 분명히 수평접선을 갖고 그 점에서 위로 오목이잖아요. 수평접선을 갖고 위로 오목이 되는 거 그래프를 따로 그려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어떤 특정한 점이 여기가 C였다라 볼게요. C라는 점에서 분명히 수평접선을 갖습니다. F'C가 0이라는 점, 그리고 이 지점에서 F2'C가 양이라는 얘기는 그래프가 접선 위쪽에 그려져야 되니까 위로 오목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F2'C가 양수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분명히 이런 그림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해됐죠? 자, 그러니까 당연히 이 점이 뭐가 되어 있어요? 이 C 근처에서는 얘가 제일 작을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죠? C를 포함하는 적당한 구간 안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함수값을 생각해보면 이 점에서 수평접선이고 그래프는 항상 이렇게 위로 오목이 되니까 C에서 극소값을 가질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극소점이 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그래서 여기 보다시피 한 번 미분해서 0이 되고 두 번 미분해서 양이 된다면 주어진 함수는 그 점에서 극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이어서 여기도 볼까요? 두 번 미분한 게 음이더라. 그러면 아래로 오목입니다. 아래로 오목인데 또 그 점에서 한 번 미분한 게 0이라면 수평접선을 갖는다는 얘기죠. 비슷한 그림을 또 하나 그려볼게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수평접선을 갖고 있습니다. 수평접선을 가졌어요. F'C가 0이 되고요. 이 지점에서 F2'이 음이라면 아래로 오목이에요. 자, 그래서 이 지점에서 2'이 음이라는 조건까지 있다면 아래로 오목이잖아요. 이렇게 돼 있어야 되거든요. 자, 그러니까 C를 포함하는 적당한 구간 안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함수값을 다 비교해 봤을 때 C에서 함수값이 제일 클 수밖에 없네요. 그래서 이 지점이 바로 극대점이 됩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계도함수의 부호와 일계도함수가 0이 되는 것,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이용하면은 어느 점에서 극소인지 어느 점에서 극대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극값을 판정하는 또 다른 판정법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앞에서 배웠던 앞전에 배웠던 것을 일계도함수만 갖고 판정을 했었잖아요. 한 번 미분해서 0이 되는 점 좌우에서 부호가 바뀌면 극대 극소가 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한 번 미분해서 0이 되는 점 왼쪽에서 F'이 양이고 오른쪽에서 F'이 음이라면 극대가 되고 한 번 미분해서 0이 되는 점 왼쪽에서 F'이 음이고 오른쪽에 F'이 양이라면 극소가 된다는 것을 배웠었고 그것이 일계도함수 판정법이었었습니다. 이제 지금은 이계도함수까지를 이용해서 판정할 수 있다는 것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것을 그래서 이계도함수 판정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일계도함수 판정법이 좋을 때도 있고요. 또 때에 따라서는 이계도함수 판정법이 또 좋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장단점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이계도함수가 구하기가 어렵거나 또는 이계도함수에서 정보를 얻지를 못할 때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F2'을 하필이면 계산할 때 0이 나온다면 이 이계도함수 판정법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럴 땐 당연히 앞에서 배웠던 일계도함수 판정법을 써야 돼요. 근데 만약에 함수가 이계도함수 충분히 부호를 결정할 수 있다. 그러면 일계도함수보다는 때에 따라서는 이계도함수가 더 빠르고 쉽게 구해지기도 합니다. 각각 장단점이 있으니까 두 가지 방법을 다 숙지해 놓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우리는 지금까지 배웠던 여러 가지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우리는 예제 6번 이 그래프의 개형을 그려보려고 합니다. 그래프 그리는 것은 매우 어려운 주제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지금까지 많은 내용들을 배웠었으니까 어느 정도 그래프의 개형을 그릴 수 있게 되는데요. 자, 다음과 같은 4차 함수의 오목성, 변곡점, 극대극소 등을 모두 다 찾아보고 그로 인해서 그래프의 윤곽을 그려보세요 라는 얘기예요. 대략적으로만 4차 함수는요 더블자 모양입니다. 그래서 처차기 계수가 플러스니까 이런 모양이거든요. 자, 근데 우리는 좀 더 명확하게 그래프 윤곽을 다 찾아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계산해 보도록 할까요? 자, 먼저 우리는 X축을 통과하는 점이 어떤 점인지를 먼저 살펴보려고 해요. 자, 그래서 그래프의 개형을 그리기 위해서 하나하나 학습을 해보도록 할까요? 먼저 첫 번째, 자, Y가 0이 되는 점을 찾아봅니다. Y가 0이 되는 점, 저 X의 4승 마이너스 4X의 3승 이퀄 0이 되는 점,
y가 0이 되는 점을 x절편을 구한다라고 얘기를 할 거거든요. 이 점을 찾는 거는 x절편, 즉 x축을 지나는 점을 찾는 거예요. x-4 이퀄 0 이렇게 돼서 따라서 x 이퀄 3이 있고요. 3은 3중근이 됐네요. 그리고 x 이퀄 4가 있습니다. 3하고 4 두 점에서 x축을 통과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전 잘못 이 3점은 잘못 썼군요. 0입니다. x 이퀄 0하고 4란 점에서 이 두 지점에서 x축을 통과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는 이 다항함수는 전실수 범위에서 미분 가능하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임계수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분 불가능한 점은 없어요. 그래서 미분에서 0이 되는 점을 찾아볼 것이고요. 그래서 1계도함수 판정법도 적용을 해보고 또 2계도함수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계도함수 판정법도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2계도함수 판정법은요. 어느 특정한 점에서 두 번 미분한 것이 0이 나오면 판정할 수 없습니다. 2계도함수 판정법은 양수가 나오거나 음수가 나와줘야만이 판정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얘를 한번 미분해 볼까요? F'을 계산하니까 4x의 3승 마이너스 12x의 접입니다. 4x의 접이 공통이라서 묶어내면 x 마이너스 3이 같이 되네요. 따라서 미분은 불가능한 점은 없고요. 이제 y' 0이 되는 점, 즉 임계수를 찾아보니까 x 이퀄 0과 x 이퀄 3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두 점에서 접선이 수평접선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우리는 이계도함수도 마저 구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 미분해 볼까요? 자, 얘를 한 번 더 미분하니까 3, 4, 12 x의 제곱 마이너스 24x가 같이 됐고요. 자, 여기에서 12x가 공통이니까 묶어내 볼까요? 12x를 묶어내니까 x 마이너스 2와 같이 됐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F2'의 부호도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이계도함수의 부호를 통해서 오목선과 그 위로 오목, 아래로 오목 이런 것들을 조사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변곡점도 우리가 계산해 볼 것이고 극대극소 등도 역시 이계도함수 판정법이나 또는 일계도함수 판정법을 이용해서 판정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여기서 볼까요? 두 번 미분한 게 이렇게 되는데 얘는 2차 함수예요. 2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여기다 따로 그려보면은 0과 2, 0과 2가 있어요. 자, 이제 여기 y축이라 본다면은 이계도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은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고요. y2파라면 0으로 하는 값은 0과 2니까 그래프 윤곽은 이렇게 지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것이 y2파람의 그래프입니다. y의 그래프가 아니에요. 자, 우린 여기에서 잘 보면 y2파람이 양이 되는 범위는 0보다 작거나 또는 2보다 클 때가 y2파람이 양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y2파람이 음이 되는 것은 이 범위에 해당되는군요. 자, 그래서 우리는 0보다 작거나 2보다 크게 되면 y2'이 양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y2'이 양이 됐죠. 그러면 앞서 얘기한 것처럼 그래프는 접선 위쪽의 그래프가 그려지는 위로 오목이 되는 그래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범위 안에서는 y2'이 음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접선 아래쪽의 그래프가 그려지니까 아래로 오목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래프의 대략적인 윤곽은 우리는 이제 0과 1을 기준해서 그래프가 약간 갈리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평접선을 갖는 점도 구해봤고요. 그래서 대략적이나마 이제 하나하나 그래프 윤곽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X축, Y축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X 절편은 0과 4를 지납니다. 0, 1, 2, 3, 요 정도 4 있어요. 자, 이제 이렇게 돼 있고요. 앞서 W자 모양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자, 그런데 수평접선이 나오는 점은 0과 3입니다. 0, 1, 2, 3. 요 점에서 수평접선, 0에서 수평접선이 나옵니다. 자, 0을 대입하면 y값이 0이니까 0,0을 지나야 됩니다. 요 점을 지나야 되고요. 자, 3을 대입해 볼게요. 3을 대입하면 요 식은 x의 3승이 공통이니까 여기 묶어놓은 게 있네요. 여기다 3을 대입해야겠습니다. 3에서 자, 여기다 3을 대입해 보니까 y 자체에다 이제 값을 계산하려는 게 목적이에요. 3-4가 되니까 주어진 식은 마이너스 1이 되고요. 3, 3, 3, 9, 27, 27 같이 되는군요. 3에서 마이너스 27이 나왔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4에서는 0이고요. 4일 때는 0을 지납니다. 3일 때는 마이너스 27이니까 이 정도 내려오네요. 그래서 주어진 식은 3일 때 마이너스 27을 지나니까 여기를 통과해야 됩니다. 자, 이제 그리고 요 세 점은 이제 좌표를 찾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수평접선을 가지니까 그래프가
이제 이렇게 수평접선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평접선을 갖는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점선으로 표시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계도 함수의 부호를 또 따져보려고 해요. 3일 때를 보겠습니다. 3은 여기 있죠. 3에서는 2'의 부호가 양수입니다. 3이라는 점은 미분에서 0이 되는 점이었었고요. 그리고 그 점에서 2'은 양이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다 3을 여기다 대입하면 양수잖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그래프가 이렇게 위로 오목이 돼야 되겠죠. 요 점 근처에서 그래프 윤곽은 위로 오목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극소값이 되는군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요 지점에서 극소값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앞서 얘기한 것처럼 0보다 작으면 2'의 양이니까 그래프는 위로 오목이 돼야 돼요. 자, 위로 오목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그래프 윤곽은 위로 오목.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프를 대략 그려볼게요. 위로 오목이니까 이렇게 그려줘야 되고요. 0을 통과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0과 2 사이에서는 아래로 오목이 돼야 돼요. 0과 2 사이에서는 아래로 오목이 돼야 됩니다는 얘기예요. 여기 보세요. 2가 여기 이 정도 있을 때 2를 대입해 보겠습니다. 2를 여기다 집어넣으니까 2는 2를 4번 곱하니까 2는 4, 4, 4, 16. 2에 3승이니까 8, 8, 32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16이 같이 됐습니다. 자, 2일 때 마이너스 16 요 정도 있네요. 2일 때 마이너스 16 요 점을 또 지나야 됩니다. 근데 0과 2 사이에서는 그래프가 두 번 미분한 게 음이니까 아래로 오목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래로 오목. 그런데 2보다 크면은 2'이 양이니까 이번에는 위로 오목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지네요. 이해됐나요? 여기가 변곡점이군요. 변곡점의 좌표를 찾았네요. 왜냐하면 오목성이 바뀌었잖아요. 이렇게 아래로 오목에서 위로 오목으로 바뀌니까 여기가 변곡점이 되는 게 맞고요. 이 점을 통과해야 돼요. 그 다음부터는 계속 그래프가 위로 오목이 돼야 되니까 이렇게 그려져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프의 대략적인 개형이 다 그려졌습니다. 변곡점은 여기도 있네요. 왜냐하면 이 그래프가 요 점을 통과하면서 위로 오목에서 다시 아래로 오목으로 바뀌니까 변곡점은 두 군데가 있었네요. 0,0과 2, 마이너스 16이 변곡점이고요. 극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극소는 극소화되는 점은 3, 마이너스 27인 점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1계도 함수와 2계도 함수의 판정법 등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었고요. 그래프의 정확한 개형은 우리 교재에 컴퓨터 그래프로 그려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컴퓨터 그래프로 그려놓은 거랑 우리가 대략적으로 계산한 것이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복잡한 건 당연히 컴퓨터의 도움을 받아서 그래프를 그리지만 간단한 형태의 함수라면 충분히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것만으로도 이걸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는 예제 7번, 이번엔 좀 더 복잡한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문제를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지수가 분수 지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다뤘던 예제 6번에서 다뤘던 것처럼 다항함수가 아닙니다. 이럴 경우는 되게 복잡한 구조를 갖게 되는데요. 우리 역시 조금 전에 계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하나 해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그리시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앞에서 했던 것처럼 y가 0이 되는 값 일단 찾아봅시다. y가 0이 되는 값, 즉 x절편을 구할 거예요. 그러면 x의 3분의 2승 그리고 6-x의 3분의 1승입니다. 자, 이 값을 0이라 놓고 풀면 2개 곱해서 0이니까 이거 지수가 양의 지수예요. 그래서 따라서 x절편은 x 이퀄 0이 있고요. x 이퀄 6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는 임계수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다항함수는 미분이 불가능한 점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지수가 분수 형태로 되어 있을 때 이 값이 1보다 작은 값들이거든요. 그러면 x의 n승권을 미분할 때 지수에서 1 빠져나가니까 도함수를 구하면 음의 지수승이 나타나게 되고요. 음의 지수승은 항상 역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 계산할 때 되게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요. 자,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고백하는 미분법을 적용합니다. 그냥 y라 쓰겠습니다. y를 콜 fx라 보고, 자, 이제 y'을 계산해 볼까요? y'은 고백하는 미분법 앞에 거 미분하죠. 3분의 2 그리고 x의 지수에서 1 빠져나가니까 3분의 3을 빼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승이고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곱합니다. 6-x의 3분의 1승이고 그 다음에 플러스 앞에 거 곱하고 x의 3분의 2승
그 다음에 뒤에 거 미분합니다. 3분의 1 내려오죠. 앞에다 쓰겠습니다. 그리고 6-x의 지수에서 1 빠져나가는 거니까 3분의 3을 빼니까 마이너스 3분의 2승이 되고 합산함수 안에 것도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1 앞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자, 우리는 F'이 0이 되거나 또는 F'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점을 통틀어서 임계수라 얘기를 했었죠. 자, 그 임계수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는 공통항을 묶어내려고 하는데요. 자, 공통항은 지수가 작은 쪽이 공통항이 돼요. 여기에선 얘가 공통항이 되겠네요. 이쪽은 얘가 공통항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숫자로 본다면 3분의 1이 공통항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얘네들을 다 묶어내 볼까요? 3분의 1 묶어내겠습니다. 그럼 x의 마이너스 3분의 1승과 그리고 6-x의 마이너스 3분의 2승을 묶어내면은 자, 앞에는 요 2가 하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 x의 마이너스 3분의 1승 나왔죠? 자, 전결해서 얘가 나오려면은 여기에 6-x가 있으면 되네요. 1승과 마이너스 3분의 2승은 지수법칙 적용하면 3분의 1승이 되고요. 자, 이제 앞부분은 이거 전개하면 나오고요. 자, 뒷부분은 3분의 1 나왔고요. 마이너스 있어야 되네요. 자, 여기에서 x의 마이너스 3분의 1승인데 전개해서 x의 3분의 2승이 되려면 x가 있으면 돼요. 지수법칙 1승에서 3분의 1승을 빼버리면 3분의 2승이 되니까 이게 나왔죠. 얘가 바깥으로 다 나가버렸으니까 요것만 있으면 돼요. 자, 이제 y''을 계산해 보니까 이와 같이 됐고요. 얘를 이제 다시 정돈해 보겠습니다. 3분의 1 x의 마이너스 3분의 1승 6-x의 마이너스 3분의 2승 자, 그리고 얘네들 계산하죠. 전개하겠습니다. 2, 6, 12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x니까 마이너스 3x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거 3으로 묶어내면 4-x가 되는군요. 자, 그래서 3 묶어내고 4-x 이렇게 쓰겠습니다. 3분의 1 서로 소거되네요. 다시 한번 정리하니까 x의 마이너스 3분의 1승 6-x의 마이너스 3분의 2승 그리고 4-x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자, 이제 다 정리하니까 이와 같은 모양이 됐습니다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자, 우리는 여기에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마이너스 승들은요 분의 1이라는 뜻이에요. 이거를 미분에서 0이 되는 점이 0, 6, 4라고 말하면 안 돼요. 자, 이렇게 양의 지수는 분자로 쓰면 되고요. 음의 지수는 x의 3분의 1승 분의 1이라는 뜻이고요. 6-x의 3분의 2승분의 1이라는 얘기니까 일계도함수의 모양은 이런 꼴입니다. 자, 이제 y' 구해줬습니다. 이제 임계수를 구해보니까 임계수는 x = 0과 6이 분모가 여기 돼서 불능이 되는 점입니다. 이 점에서는 미분이 불가능한 점이에요. 그리고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또 4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미분이 불가능한 점이고 얘는 미분에서 0이 되는 점이니까 수평접선을 갖는 점이 4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임계수까지 다 구해봤고요. 자,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이계도함수 판정법을 써야 될 것인지를 일단 결정을 해보겠습니다. 앞서 다뤘던 예문은 다항함수라서 이계도함수가 쉽게 구해졌고요. 금방 그래프를 통해서 양음을 금방 구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함수를 다시 2번 미분한다는 거 결코 용이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그냥 일계도함수 판정법만으로 우리가 판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여기까지 살펴봤었는데요. 그래프의 윤곽을 하나하나 이제 그림을 그려서 살펴볼 계획인데요. 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좌표평면상의 절편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 함수는 0과 6을 지나야 돼요. x 절편이 0과 6이에요. 6, 요 정도 있다라 볼게요. 여기가 4고요. 자, 그런데 임계수가 이 0, 6, 4가 있는데요. 0, 6, 4인데 이 4는 미분계수가 제로가 되는 점입니다. 그래서 4에서 미분계수가 제로가 돼요. 그럼 이 4라는 점에서 함수값이 얼마인지 찾아봅시다. 여기다가 4를 대입해 보겠습니다. 4를 대입하면 4의 3분의 2승 4를 대입하면 6에서 4 빼니까 2의 3분의 1승인데요. 이거 다시 보면 4는 2의 제곱이고 3분의 2승 2의 3분의 1승이니까 지수법칙 적용합니다. 2의 3분의 4승 더하기 3분의 1승 그러니까 2의 3분의 5승이 되는군요. 2의 3분의 5승은 양수니까 요 정도 어딘가 있다라 보면 되겠네요. 자, 여기가 4,2의 3분의 5승입니다. 자, 6일 때는 0이 되고요. 0일 때 0을 지나니까 요 점을 다 통과합니다. 이런 점들을 다 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프가 요 세 점을 지나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이 점을 지나는 것은 이제 찾아봤지만 이제 오목성을 또 조사를 해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극값이 있는지 등을 또 알아보려고 해요.
자, 우선 4란 점이 수평 접선을 갖는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점선으로 조그맣게 표시를 해볼게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 이 점에서 이게 극소가 될지 또는 극대가 될지 아니면 극대도 아니고 극소도 아닌 점이 될지를 판단을 해봐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뭘 할 생각이냐면 4보다 작은 x값을 넣었을 때 미분계수와 4보다 좀 큰 값을 넣었을 때 미분계수가 이게 도함수의 부호가 바뀌는지를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이 일계도함수 요식에다 대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4보다 조금 큰 값 4.1이라 해볼게요. 4.1을 여기다 넣어요. 6에서 4.1 빼면 양수, 양수의 양의 지수니까 양수, 4.1의 3분의 1승 양수예요. 여기다 4.1을 대입하니까 4에서 4.1 빼니까 마이너스 0.1, 분모는 양수인데 분자 음수니까 그래서 접선의 길기가 4보다 크면 음수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4를 경계해서 4보다 큰 점에서 접선의 길기가 음수가 나옵니다. 자, 이번에는 3.9를 대입합시다. 4보다 조금 작은 값 3.9의 3분의 1승 양수 6에서 3.9 빼봤자 양수의 양의 지수 양수예요. 4에서 3.9를 빼면 여기 0.1 양수군요. 양수분의 양수 양수입니다. 따라서 4보다 조금 작은 값에서는 접선의 길이가 양수가 나와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일계도함수 판정법에 의해서 4라는 점에서 극대가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프의 전체적인 윤곽은 아직 모른다 할지라도 이 점이 극대가 되는 점이에요. 이렇게 접선이 양에서 음으로 바뀌었으니까요. 자, 여기까지가 됐죠. 자, 대략 이렇게 됐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점들을 다 통과해야 되는데요. 이제 그러면은 미분이 불가능한 점은 얘네들은 미분 불가능하다는 얘기 x가 0이면 불능이잖아요. 6일 때도 불능이고. 그럼 얘가 0에 가까워지면 극한을 지어보세요. 0에 가까워지면 무한수의 역수걸 무한대가 나오니까 결국은 수직접선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얘 6일 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 그래프의 윤곽은 좀 높여서 그려야 되겠네요. 그림을 손으로 그리려다 보니까 이 정도 있었다라 볼게요. 2의 3분의 5승이. 그러니까 0에 가까워질 때 가파르게 돼야 되고요. 6에 가까워질 때도 가파르게 그려줘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 수직접선이 생겨야 되거든요. 이렇게 수직접선.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0보다 작을 때는 또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제 이런 걸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극한 개념도 우리가 두루두루 살펴봐야 됩니다. 도함수만 갖고는 문제를 다 해결 못해서 이제 세 번째 극한을 조사하도록 하죠. 리미트 x가 플러스 무한대로 갈 때를 볼까요? 주어진 함수 fx의 극한 조사합니다. x가 플러스 무한대로 갑니다. 그럼 여기 보세요. 이거 양의 무한대로 가는데 6에서 무한대로 플러스 무한대, 이게 6에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잖아요. 그럼 이거 마이너스 무한대다 6대에도 마이너스 무한대, 그 3분의 1승이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요. 이게 홀수 제곱권은요, 이 네모가 양이 돼도 좋고 음이 돼도 좋고 상관이 없습니다. 짝수 제곱권일 때만 이게 항상 양수 나와야 되거든요. 조사를 해보니까 이건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니까 이 그림 이렇게 x가 무한대로 할 때 마이너스 무한대로 하는 게 맞군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리미트 x가 이번에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극한이 어떻게 되는지를 또 보겠습니다.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플러스 무한대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무한대 제곱이니까 짝수니까 플러스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로 갑니다. 얘가 이렇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플러스 무한대가 된다니까 그래프가 계속 올라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수직접선이 나와야 되고요. 그래서 대략 그래프를 그리면 이런 모양이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데요. 자, 실제로 정확한 그래프의 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0의 오른쪽으로 갈 때 수직접선, 0의 왼쪽으로 갈 때도 수직접선이 생긴다는 것은 그럼 마저 계산해 봐야 되겠네요. 자, 여기 또 마저 해볼게요. 네 번째, 리미트 x가 0의 오른쪽으로 갈 때 함수 fx의 극한은 얘가 무한대가 나온다는 것을 확인해 보면 되고요. 이건 뭐 눈으로 봐도 그냥 알 수 있어서 그냥 생략할게요. 0의 왼쪽으로 갈 때 함수 fx의 극한도 역시 이렇게 무한대가 나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무한대를, 즉 수직접선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건 마이너스 무한대라 얘기겠네요. 이 그래프의 경을 보면 음수가 이렇게 반듯하게 세워지니까 이건 마이너스 무한대라는 게 맞겠네요. 그래서 이건 플러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결과적으로 이 점에서 이렇게 내려가서 뾰족한 점이 생깁니다. 자, 그래프의 개형을 그릴 때 이렇게 극한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실제 정확한 그래프의 개형이 어떤 것인지 한번 교재 그림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교재 그림을 그려본 결과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 얼추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됐죠. 이렇게 해서
이 지수가 분수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은 사실 그래프를 그리기가 되게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신경 써서 여러 가지를 다 검토를 해봐야 된다는 것을 잘 알아두세요. 자, 이제 우리는 한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하죠. 예제 8번을 보겠습니다. 이 함수의 1차와 2차 도함수를 점근선과 함께 사용하여 그래프의 개형을 그려보세요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이 그래프의 개형 그려보라는 얘기인데요. 1개 및 2개 도함수를 다 조사를 해보고 점근선을 이용하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이 극한 구해보라는 얘기입니다. 극한. 자,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그려지는지를 또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함수가 0이 되는 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수함수는 항상 치역이 0보다 크잖아요. 그래서 이 그래프가 0이 되는 점은 없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즉 X축을 통과하는 점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바로 미분을 시도를 해볼게요. F'X를 계산합니다. 지수함수 미분법, 지수 미분해도 자기 자신 나오고 지수를 다시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X의 적분의 1입니다. 자, 이와 같이 됐어요. 근데 여기서 잘 들여다보면 이거는 항상 양수예요. 이건 0보다 크니까 양수예요. 그런데 미분해서 0이 되는 점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분이 불가능한 점은 있군요. 분모가 0이 되면 불능이니까요. 따라서 임계수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임계수는 x = 0입니다. x = 0가 분모가 0이 돼서 불능이 되는 점이에요. 그럼 이런 점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x = 0가 되는 점인데요. 그러면 미분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보통 미분이 불가능한 점은 끊어져 있거나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뾰족한 첨점이 생기거나 아니면 수직 접선이 생길 때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x = 0에서의 극한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정근선을 조사하는 얘기는 이렇게 극한 구해보라는 얘기예요. 자, 0에서 임계수가 생겼으니까 이제 리미트 x가 0의 오른쪽으로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또한 리미트 x가 0의 왼쪽으로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각각 살펴보도록 하죠. 원래 주어졌던 함수에다가 극한을 취해봅니다. x가 0의 오른쪽으로 갈 때 fx 2의 x분의 1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 x분의 1 그래프는 여기다 그려볼게요. x분의 1 그래프는 직각삼각선으로서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런 모양입니다. 이런 모양. x분의 1이 이렇게 생겼어요. x가 0의 오른쪽으로 가면 쭉 뻗어 올라가니까 플러스 무한대로 가죠. 그래서 x가 0의 오른쪽으로 가면 이게 무한대로 가요. 그 2의 이 지수함수는 증가하는 함수예요. 그러니까 얘가 당연히 플러스 무한대로 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0의 왼쪽으로 갈 때를 보도록 할까요? 리미트 x가 0의 왼쪽으로 갈 때 함수 fx입니다. x가 0의 왼쪽으로 갈 때 2의 x분의 1인데요. 자, 이 그림을 볼까요? 0의 왼쪽으로 가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갑니다. 얘가 마이너스 무한대예요. 2의 마이너스 무한대 승꼴이에요. 마이너스 승은 분의 1 역수의 뜻이잖아요. 그래서 2의 무한대 역수꼴 2의 무한대승 무한대로 가요. 무한대 역수는 0으로 가죠. 자, 이렇게 극한이 이제 화살표를 쓸까요? 극한이 0으로 간다는 것을 이제 보이려고 했던 거예요. 따라서 얘가 0으로 가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은 x가 0에 가까워질 때 0으로 가고 그 다음에 x가 0에 오른쪽으로 하면 플러스 무한대로 가고 이 함수는 당연히 x = 0일 때는 정의가 안 돼 있고요. 그래서 대략적이나마 그래프 윤곽을 살펴볼 때 일단 0에서 함수가 정의 안 돼 있습니다. 그러나 0의 오른쪽으로 가면 플러스 무한대로 간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0의 왼쪽으로 가면 0으로 간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점근선도 같이 조사하라는 얘기는 플러스 무한대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의 극한을 계산해 보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리미트 x가 플러스 무한대로 가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플러스 무한대로 갈 때 리미트 x가 플러스 무한대로 가면 2의 x분의 1인데요. 자, 이 그래프에서 x가 플러스 무한대로 가면 0으로 가잖아요. 이거 0으로 갑니다. 0이 하는 모든 수 0승 1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극한이 1이 나오는군요. 이게 상수 무한대로 가는데 상수가 나왔다는 얘기는 수평 점근선이 생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수평 점근선 자, y = 1이 수평 점근선입니다. x가 플러스 무한대로 가면 1에 가까워지고 x가 0의 오른쪽으로 가면 무한대로 가야 되고 이 조건을 활용하겠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아직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잘 모르니까 나머지 또 계산해 볼게요.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함수 fx의 극한 구해볼까요?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갑니다.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은 0에 가까워지죠. 그래서 2의 0승 1, 얘도 1이 나오니까 결과적으로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도 1로 가니까 수평점근선은 y = 1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그래프는 수평점근선을 갖습니다. 수평점근선은 y = 1이에요. 물론 수직점근선도 있어요. 0에 가까워질 때 무한대가 나왔으니까
수직점근선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수직점근선은 x = 0입니다. x = 0은 y축을 뜻합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됐네요. 하나를 더 해봐야 되겠군요. 뭘 할 생각이냐면은 우리는 2차 도함수를 이용해서 우리는 그래프가 오목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또 알아보려고 해요. 자, 그런데 2차 도함수를 계산하는 것은 식이 좀 복잡하겠군요. 보통 이제 오목성 때문에 2개 도함수를 구하려고 하는데요. 1개 도함수만으로도 충분히 그걸 구별할 수 있다면 굳이 2개 도함수 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근데 우리는 지금 문제 뜻 자체가 2차 도함수를 이용해서 계산해 보세요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그래도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 분수로 바꿨으면 다시 이렇게 됐죠. 자, 이제 그러면 2개 도함수를 마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개 도함수를 계산하죠. 분모를 제곱합니다. 분모를 제곱하죠. 분자 미분합니다. 지수 미분하면 자기 자신 나오고 지수를 다시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x의 제곱분의 1이고 분자 미분하고 분모 곱합니다. x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분자 곱하고 2의 x분의 1. 분자 곱하고 분모 미분하니까 2x가 나와요. 자, 얘네들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x제곱 소거되고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고 플러스가 돼서 다 부가 플러스가 됐네요. 그래서 2개 도함수를 정리하니까 x의 4승분의 자, 요거는 2의 x분의 1이 나왔고요. 자, 여기도 2의 x분의 1이니까 공통하니까 묶어내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주어진 시간 여기 1 더하기 2x가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2개 도함수를 구해봤습니다. 근데 여기서 잘 들여다볼까요? 우리는 지금 2개 도함수의 부가 양이면 접선 위쪽에 그래프가 그려지니까 위로 오목이라고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접선의 기울기 2개 도함수 음이면 그때는 아래로 오목이 되잖아요. 그래서 2개 도함수를 구했으니까 이걸 가지고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4승이네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실수를 대입하더라도 이건 항상 양수가 나온다고 해서 알 수 있습니다. 지수함수는 항상 양수예요. 결과적으로 얘가 양이 될 때 전체가 양이에요. 얘가 음이 될 때 전체가 음이 되니까 따라서 우리는 이게 양이 되는 값은 얘가 양수라고 한다면 x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클 때 x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클 때는 그때는 2개 도함수가 양이 나옵니다. 따라서 이렇게 될 때 얘는 당연히 위로 오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접선 위쪽에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반대로 x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을 때는 여기다 마저 써볼게요. 두 번째, x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을 때는 그러면 2x 플러스 1이 음수가 나온다는 뜻이거든요. 얘가 음수가 나오니까 그때는 f2 프라임이 0보다 작게 되네요. 그래서 f2 프라임이 0보다 작으면 접선 아래쪽에 그래프가 그려지니까 아래로 오목이 됩니다. 그래서 fx는 아래로 오목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렇게 이 모든 것들을 다 조합을 해서 그래프의 개형을 여기다 그려보겠습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클 때는 위로 오목입니다. 자, 위로 오목이라는 얘기는 그래프가 이렇게 접선 위쪽에 그래프가 그려져야 되니까 이렇게 되죠. 자, 이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해서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수직 점근선을 갖고 수평 점근선을 가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져야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이거 보다시피 접선 위쪽에 그래프가 그려졌으니까 위로 오목이 맞습니다. 자, 여기도 볼까요? 자, 마이너스 2분의 1을 넣었을 때 마이너스 2분의 1 넣으면 그 값이 구해지겠죠. 여기다 이제 특수한 값들을 하나 계산해 볼게요. f 마이너스 2분의 1을 넣어봐요. 그럼 2에 마이너스 2분의 1이 역수니까 마이너스 2. 그러니까 2의 제곱의 역수예요. 자, 그러면은 뭐 1보다 되게 작은 값이니까 여기 어딘가 있겠네요. 이렇게 요 점이 어딘가 있었더라 볼게요. 자, 이제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면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면 위로 오목이에요. 위로 오목인데 얘는 지금 아까 0의 왼쪽으로 갈 때 0으로 간다 했었거든요. 근데 0일 땐 정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으면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으면 아래로 오목입니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수평 점근선을 가져야 되거든요. x가 마이너스만 들어갈 때 1로 가야 되니까 그래프 윤곽은 그러면 이렇게 그려지게 돼요. 그 요점이 바로 뭐냐면 변곡점이 되는군요. 요 점이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변곡점을 갖습니다. 변곡점의 좌표는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아까 확인해 보니까 2의 마이너스 2승이에요. 얘가 변곡점입니다.
얘가 변곡점이에요. 자, 그래서 그래프 윤곽은 대략 이런 꼴로 나올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래프의 개형 이해됐나요? 실제 정확한 그래프는 우리 교재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자, 교재 그림을 잘 보면은 요 가운데 있는 그림을 보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수평정근선, 수직정근선, 그리고 변곡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구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함수의 1계도함수하고 2계도함수를 이용해서 원래 주어졌던 함수의 특징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우리는 요 다음 절부터는 그래프의 개형을 그리는 방법을 숙지를 할 거예요. 한 번은 손으로 직접 그리는 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컴퓨터 그래픽 같은 걸 이용하면 어떻게 그릴 수 있는지를 또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공부한 거 이해되셨죠? 자, 우리 교재 4장 3절 충분히 이해가 됐다면 이어서 4장 4절 아주 중요한 로피탈 정리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